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하는 아저씨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이 영상에서는 전매 투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매라는 용어부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말고 다음에 제작하는 동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전매 투자는 성공하면 소액으로 제법 이익을 얻게 되고 실패하면 계약금으로 사용했던 본인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에 대한 손실 우려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전매 투자를 공격적인 전매와 방어적인 전매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매, 즉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시도하는 전매이고, 방어적인 전매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전매로 구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시기가 다가올 때쯤 개인의 경제적인 사유, 이를테면 사업이 망했다던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던가 또는 사업이 망했다던가 등의 사유로 잔금 치르는 것이 어려워질 때 계약금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방어적인 전매를 실시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공격 전매와 방어 전매 두 가지 경우 모두 내가 내 물건을 타인에게 던지려 할 때 던지는 내 물건이 매력이 있어야 타인이 받아줄 겁니다. 아니면 내 물건에 매력을 느끼는 구매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가요. 성공적인 전매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저평가된 부동산이어야 할 것. 이 첫 번째 고려사항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당연한 소리겠죠. 저평가임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시세 비교와 미래 입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주변 시세와 비교는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니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미래 입지 판단을 할 때 일단 걸러야 되는 단어는 GTX 연결, 지하철 땡 노선 연장 추진 또는 예정, 아니면 땡 노선 직결 추진 또는 땡땡 산업단지 유치 계획 등 뜬구름 잡는 말은 모두 걸으세요. 지하철 노선 연장 하나만 가지고 십수년 동안 선거에 써먹은 지역도 많고요. 산업단지는 들어와야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전매는 몇 년 뒤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호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매는 수년 안에 정리 못하면 내 돈이 묶이거나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서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각종 호재는 확정 또는 착공 두 단어만 보고 들어가시고 계획, 추진, 직결 이딴 말은 무조건 무시하세요. 전매는 오래 기다려서 많이 먹고 나오는 투자가 아닙니다. 적게 놓고 조금 기다리고 적당히 먹고 나오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고려사항부터는 뻔하지 않은 고려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그 경우입니다. 지금 마피나서 애먹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면 대부분 2021년, 22년 부동산이 거침없이 오를 때 묻지마 투자로 계약하신 분들이 많은 곳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입주할 때쯤 영 재미를 못 볼 것 같으니 마피로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공포는 전염됩니다. 묻지마 투자자들이 한두 명씩 마피로 던지기 시작하면 그 공포는 전염돼서 너도 나도 마피로 던지고 그 결과 마피 물량이 쌓여버리게 됩니다. 그 마피 물량은 입주 후 수년이 지나야 회복돼요. 즉 전매로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매 물건을 고를 때 상가나 지식센터보다는 묻지마 투자자가 몰리지 않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고르는 걸 추천합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면 직접 입주 후 살면서 마피 물량 빠지는 걸 기다리면 되니까요. 세 번째 고려사항은 전매 가능 기간이 긴 물건입니다. 여기서 전매 가능 기간이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는 전매 제한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후 완공까지 최소 3년 이상 남은 부동산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살 때보다 팔 때가 더 중요합니다. 급하게 팔게 되면 제값을 못 받게 되고 그런 거래를 우리는 급매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최소 3년 정도라고 못 박은 이유는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계약 후 2년 차까지 전매 시 아파트는 66%에서 77%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2년 차까지 44%에서 5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2년은 지나야지 기본세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가는 보통 선시공 후 분양입니다. 즉 계약하고 바로 입주해요. 그래서 전매라는 투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매할 만한 부동산 중에 남은 건 두 가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입니다. 아파트 전매 투자는 주변에 부동산 전문가 또는 세법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주택자 관련 각종 세법 개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계획한 시기에 팔지 못하게 되면 각종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급매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은 오피스텔 전매 투자를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없다고요? 그럼 여기저기 발품 팔아보시고 공부하시거나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피스텔 전매 투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전매 투자의 예를 들어드리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아파트 전매 투자는 오피스텔 전매 투자 영상 이후에 올리겠습니다. 이상 분양하는 아저씨였습니다.